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연을 하는 비저너리 교육학자 총신대학교 교수 김한나입니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한 교수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들을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특히 교육이 사회에서 작동하는 모습을 분석하여서 바른 교육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국가 정책과의 연계되는 실천적 학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에게 삶의 비전을 심어주는 교수,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에 실천하는 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 교육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평소에 교육이 변해야 한다, 교육이 망가졌다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듣게 되는 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말, 바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육이란 인간의 변화를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인격이 형성되고 자아를 확립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교육은 바로 가능성을 기초로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전제로 인격의 완성과 자아의 실현을 위한 것이 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교육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어떤 교육을 지금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떠한 교육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교육으로 양육하고 계셨나요? 아마도 이 방송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거나 푹 숙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서 전적인 발전, 급격한 발전을 이룬 성장한 나라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을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급속한 경제 성장, 그리고 인적 자원의 경쟁력 증진 등의 많은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간의 국가 발전에 교육이 미친 영향이 실로 지대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안의 관계를 한번 같이 들여다봅시다. 대한민국의 사회, 평안하신가요? 행복하십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시는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행복지수 최하위, 자살률은 1위에 부정적인 지표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는 극한 갈등과 대립, 반목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설문조사 업체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회 갈등 분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회 갈등 분야의 높은 분야가 5가지, 갈등이 심각한 분야가 5가지로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 분야가 바로 남녀, 남성과 여성 성별의 갈등이었습니다. 두 번째 분야가 여와 야,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었습니다. 세 번째 분야는 무엇일까요? 부의 양극화,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이념 갈등,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갈등이 바로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이러한 5가지의 갈등 분야 중에서 우리가 특히 더 주목해야 할 분야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5년에 걸친 이 설문조사의 증가 속에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심각해지고 있는 갈등 분야입니다. 그 분야가 바로 무엇일까요? 네, 5번째 분야로 말씀드렸던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은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와의 갈등 많으시죠? 직장인분들, 직장 내에 신규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MZ세대, 그리고 기성세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부장님 등의 상급자와의 갈등 너무나 많으시죠. 이렇게 갈등이 심화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의 교육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현재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다양한 문제가 겹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 심각하죠.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학력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 줄어드는 차원이 아닙니다. 절벽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인구 분포의 문제, 이로 인한 인프라의 극심한 간극의 문제, 사교육 심화 등등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교육적 현상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 하면 떠오르는 것 무엇일까요? 지금 머릿속으로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지요? 네, 바로 입시 위주의 교육입니다. 학부모님들끼리 함께 모이시면 결국 대화의 마지막은 기, 승, 전, 입시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유치원 때 아무리 놀이 중심 수업, 초등학교 때 아무리 현장 위주의 수업, 체험학습 수업 등을 하여도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며 그 다음 재수, 삼수, 결국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모든 학부모님과 교사, 학생, 학교에서의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실제로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전부 놓쳐버린 채 단순히 대학을 입학하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든 관계의 갈등, 사회의 갈등도 사실은 이러한 부분에서 시작,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일까요? 학력 위주의 교육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발전시킨 이 교육열은 현대로 올수록 점점 고착화, 가열되어서 고학력, 비인간화의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무리 학력 인구가 줄고 학교와 대학이 소멸되는 이 시대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외고 등의 특수고, 자사고 뿐만 아니죠. 스카이 대학, 의대 등의 경쟁률은 사실 차고 넘칩니다. 경쟁은 더더욱이 가열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바로 학력 위주의 가치관, 교육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러한 학력 위주 그리고 입시 위주의 최정점을 만들어낸 것 무엇일까요? 경쟁 위주, 성공 위주의 가치관에 기반한 교육입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프랑코 베르드리는 한국 사회의 모습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무엇을 지적했냐면요. 하나, 끝없는 경쟁. 둘, 극단적 개인주의를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 개인주의와 끝없는 경쟁의 근저, 밑바탕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학력 위주, 입시 위주의 교육, 즉 대입 제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러한 끝없는 경쟁의 대상이 바로 나 자신,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 남과의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늘 남과 비교하는 교육, 남과 비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경쟁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성공한다 라는 신념까지 가지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다 라는 오류에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까? 성장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경쟁은 경쟁을 잉태하고 이러한 경쟁 위주의 교육은 성공지향적 가치관을 가지게 됨으로써 결국은 나와 우리의 아이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아이들끼리의 극심한 갈등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나의 적성을 발견하고 나의 삶의 목적을 세워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즉, 어제의 나보다 나아진 오늘의 내가 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덴마크의 교육부 수석 컨설턴트인 이안 스코스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덴마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적성을 찾게 하는 교육에 있다라고 말이죠. 극한 경쟁하에서 시작되는 학교 교육,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열, 그러기에 우리는 학교 교육의 공동체성을 회복해서 신뢰와 존중의 길로 더욱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학교 교육의 공동체성이 무너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우리 사회에 있었습니다. 함께 협력하고 우리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교육의 3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에 갈등과 어려움이 드러난 사건, 바로 학교폭력과 교권 추락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휘몰아쳤던 교육 이슈, 의대 정원 확대, 킬러 문항 폐지 아닙니다. 사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교육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더 글로리란 드라마 기억하시죠? 이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겪은 주인공이 성인이 되어서 가해자들을 찾아 복수를 해나가는 내용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재점화시키고 조명했죠. 실제로 청문회를 비롯한 다양한 과정 속에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여러 사례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그 심각성과 폐해를 많이 다뤘죠. 학교 폭력은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 폭력의 피해자 중에서 SNS상에서의 사이버 폭력에 의한 것이 무려 98%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98%라는 것은 거의 모든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점점 치밀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 폭력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특히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과 함께 사이버 폭력에 의한 학교 폭력은 피해자들에게 너무나도 강한 아픔과 정신적 상처를 준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교권 추락의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서희초 교사의 사망 사건, 또한 2023년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전국적으로 교사들이 대규모로 모인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교권 침해를 넘어선 추락의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은 서로의 동반자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로 양분되어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공격하고 방어하며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후 조치에 대한 마련보다 예방이 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육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의 관계 회복, 공동체성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3주체를 우리는 교육 공동체라고 합니다. 무너진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존중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뢰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바로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신뢰하는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예의입니다. 매너라고도 하고 에티켓이라고도 하지요. 교육 공동체 속에서 학부모에게, 교사에게, 학생에게는 서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지켜주는 것이 서로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서로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우리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책임입니다. 여기에서의 책임은 바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말로 본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부모님은 부모대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 공동체에 해당하는 모두가 교사로서, 학부모로서, 학생으로서 맡은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러한 예의와 책임을 다할 때에 무너져 있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존중이라는 것은요, 인간 그 자체로서의 존중을 함께 의미합니다. 우리는 교육 공동체이기 이전에 인간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즉, 교사이기 이전에, 학생이기 이전에, 학부모이기 이전에 사람 자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교육 공동체 각각에게 함양되어 있다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더욱 굳건히 신뢰를 지켜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믿음입니다. 교육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사랑입니다. 신뢰와 존중하는 교육 3주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나의 관점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사, 학생, 학부모만 변화되면 될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교육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는 사회의 영향을 받는 상호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국가, 교육부, 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협력하는 공동체보다는 극단적 개인주의로 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극심한 이기주의의 폐해가 교육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3주체로서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이해와 서로에 대한 공감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생님들은 수업과 학생 지도 등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셔야 합니다. 학부모는 교사의 고충을 이해하고 존중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은 스승과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주체의 노력에 앞서 먼저 국가에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와 지원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격 완성과 자아 실현이라는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달성되는 학교, 교육 공동체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교육, 즉 회복적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의 적이 되어서 끊임없이 견제하고 감시함으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서로가 동반자로서 함께 바람직하고 더 나은 공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교육의 구성원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내 가슴을 놀라움과 존경심으로 가득 채워주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우리의 도덕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격체로서의 존중과 서로를 신뢰하는 것이 먼저 대한민국의 교육에 선행될 때에 무너진 교육 공동체들의 권리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사, 학생, 학부모 각자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의 우리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학교, 회복적 교육 공동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